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준비해 봤는데요. 하반기 2020년 7월 정기시험부터 파워포인트 2010 버전에서 파워포인트 2016 버전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한때 KPC 한국생산성본부에서 ITQ 자격에 대해서 총괄감독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시험에 관해서 이런 경험이라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자세한 팁을 제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시험 응시하실 때 저는 매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사실을 입실한 후에 해야 될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ITQ 파워포인트를 세팅하실 때 주의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각 문항을 풀 때 주의사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고요. 첫 번째, 고사실을 입실한 후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센터별로, 그러니까 그 KPC 생산성본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지역센터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데요. 이관이 되는데 지역센터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좌석이 배정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집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연습했던 그런 환경들이 아니실 거예요. 특히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여러분들 연습했던 환경이랑 비슷하게끔 세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점검은 뭐 키보드가 잘 되냐, 뭐 아니면 뭐 마우스가 잘 되냐, 그건 당연히 필수고, 그 외적으로는 세부적인 세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우스는요, 포인터 속도 점검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게 누구는 빠를 수 있고 누구는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도 타자를 칠 때 보면은 우리가 타자를 주르르 치게 되면 글자가 따다다닥 해서 적혀야 되는데, 타자를 치도요,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적히는 키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키보드 문제보다는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이 제어판 환경 설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험자가 이걸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글자를 쓰고 또 지울 때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지울 때 백스페이스로 누르게 되면은 계속 누르고 있었을 때 글자가 한 번에 쭈르르 계속 지워져야 되는데, 이 백스페이스를 계속 한 번씩 눌러야지만 한 글자씩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마우스는요, 마우스 포인터 옵션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포인터 속도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면서 적당한 속도를 맞춰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에다가 맞춰 놓긴 했는데, 누구는 이제 느리는 쪽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빠른 쪽에다 놓으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당한 속도로 놓아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는 아마 공통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짧게랑 빠른 쪽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 타자 타이핑을 치거나 글자를 지우실 때 답답한 면이 없으실 겁니다. 이건 한번 직접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길게랑 느림 했을 때는 어떻고, 짧게랑 빠른 쪽에는 어떻고. 그래서 저는 이쪽 짧게랑 빠른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길게랑 느림 쪽으로는 추천을 드리질 않아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실행했을 때 이 한영 자동 고침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체크를 안 풀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키라고 적습니다. 키 괄호 열고 cm 센티미터죠, 괄호 닫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체크를 안 풀게 되면은 키 괄호 열고 츠로 나와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는 파워포인트든 아니면은 뭐 아래 한글이든 아니면은 뭐 엑셀이든 다 똑같습니다. 체크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경로가 리본 메뉴에서 파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언어 교정이라고 있어요. 언어 교정에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다시 한번 있는데요, 여기에 한영 자동 고침을 체크를 풀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 갑작스럽게 타이핑하다가 한글에서 영어로 또는 영어에서 한글로 바뀌는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워포인트를 똑같이 실행을 했을 때 이 리본 메뉴에서 파일에 옵션을 들어갔을 때요,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거기에 실행 취소 최대 횟수를 20번에서 150번까지를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아요.
최대가 150번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되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되돌릴 때 우리가 컨트롤 Z라는 그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되돌리기가 최대에서는 20번이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이거를 최대 150번까지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혹시 잘못 작업이 됐다 그러면 계속 되돌릴 수가 있겠죠. 20번보다 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되돌렸는데 잘못했어요. 다시 선생님이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한다면은 컨트롤 Y로 눌러서 다시 앞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20번에서 150번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요것도 단축키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ITQ 파워포인트를 세팅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나 아니면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디자인 탭을 가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하려면 보기에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면은 요 단추를 누른 상태로 그 쉬프트를 같이 누릅니다. 그러니까 즉 쉬프트를 먼저 누른 다음에 요 기본 보기라는 단추인데,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넘어가집니다. 즉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그 과정을 안 거쳐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슬라이드 크기를 바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설정이 가능한데 굳이 내가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되기 때문에 단 시험 시간은 1초라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우리는 요 기본 보기를 딸깍 클릭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가 와이드 스크린이 아니라 당연히 A4 용지로 시험에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제작을 할 때 목차 도형이 있을 겁니다. 그 목차 도형을 절대로 크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작게, 즉 기존 크기보다도 한 3분의 1 가량을 줄여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 놓으셔야 나중에 차후에 6번 슬라이드 할 때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가량을 줄이기 전이나 줄이기 후를 제가 지금 비교점 찾기 위해서 캡처를 했었는데요. 줄이기 전에는 요만큼 목차 도형하고 원래 있던 본문하고가 높이가 요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면, 줄이게 되면은 더 이만큼의 높이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확보가 되게 되면은 6번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요 높이보다도 더 많은 공간의 높이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6번 슬라이드 할 때 레이아웃을 맞추기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3분의 1 가량을 줄여 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보다 더 줄여주시게 되면 이건 감점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기 좋게 약 3분의 1 가량을 줄여 제작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세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할 때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를 수정하시면 안 돼요. 이 글씨를 수정해서 뭘로 많이 바꾸냐면요, 목차라고 많이 바꿔요. 절대 글자를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라가 쓰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조건만 설정하셔야 돼요. 조건만. 그래서 조건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제목 글꼴은 도둠 40포인트의 흰색, 왼쪽 맞춤에 도용 선업점 이렇게 하라 돼 있죠. 이거에 관한 것만 설정하셔야지 절대 글자를 지우고 다른 글자로 설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필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각 문항을 풀 때 주의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는요, 시험지 자체가 ITQ 파워포인트 시험지뿐만이 아니라 ITQ 시험지 자체가 다 흑백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인쇄돼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도형 색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험자는 규정되어 있는 색상 외에는 도형 색상이라든가 선두께 등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을 단 1초라도 1분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에 있던 원래 기본 색상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수험서 같은 걸 보면은 도형 색상을 뭘로 바꾸고 선두께를 뭘로 바꾸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색상 그대로, 선두께도 기본 그대로 가셔서 일일이 도형마다 색상이라든가 두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요것도 그냥 우리가 도형을 그렸을 때 원래 있던 이렇게 도형 기본 색상이나 기본 두께고요. 차후에 6번 슬라이드 할 때도 선을 연결시킬 때도 저는 연결시킨 다음에는 바로 서식 탭을 갔을 때 이렇게 그냥 기본 요렇게 스타일을 주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감점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시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도형의 크기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도형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강제로 한 줄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도형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누르시게 되면 도형 서식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크기 및 속성을 클릭했을 때 도형의 텍스트 배지를 체크를 풀게 되면은 강제로 글자가 한 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로 지금 오타나긴 했는데요. 채자가 이 I가 아니라 어이죠. 체크를 해제하기 전에는요, 이 도형을 제가 줄여보게 되면은 강제로 도형의 이 크기에 따라서 글자가 내려가죠. 줄이 계속 바뀌죠. 근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도형의 텍스트 배지라는 거를 여기를 체크를 풀게 되면은 도형의 너비나 높이에 상관없이 강제로 글자가 한 줄로 나옵니다. 무조건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슬라이드 6번 도형 엄청 들어가는 그 슬라이드 6번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이제 문항별로 설명드릴 건데요. 1번은 표지 디자인인데, 앞전에 2010 버전에서 그 문제에 나왔던 그 유형하고는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 문제에서는 전편집이라는 그 유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6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시험지가 개편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2010 버전하고 다 공통사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유의사항은 이 워드아트 넣으실 때 효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워드아트에는 텍스트 그림자라는 거, 얘가 텍스트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제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워드아트 스타일 쪽에서 보시면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색으로 되셔야 됩니다. 요게 검정색. 그리고 텍스트 윤곽선은 없음으로 반드시 기본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걸로 설정되어 있으면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텍스트 그림자는 해제하시고 텍스트 채우기는 검정색, 텍스트 윤곽선은 없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1번 문제는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목차 슬라이드는요, 기존 유형과 다르게 좀 새롭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괄호 2번에 보면 도형의 선없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도형에서 반드시 이거를 선없음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부분 그 2010 버전에 있었던 문제랑은 똑같은데 다만 이 하이퍼링크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텍스트라고 돼 있죠.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해야 되는데 도형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시는 수험자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텍스트에다가 글자를 블록 잡은 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하이퍼링크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에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을 드릴게요. 자, 3번은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tek스트를 입력하기 전에 텍스트 상자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도형 서식의 크기 및 속성 거기에 자동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수 있어서 제가 캡처로 떴고요. 그래서 이거 글자 작성하시기 전에 텍스트 상자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셔가지고 자동 맞춤 안함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텍스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요 크기라던가 20포인트라는 요 글자 크기랑 줄간격이 텍스트 상자에 따라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은 텍스트 상자 크기별로 글자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것이고요. 줄간격도 1.5줄이 아니라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자동 맞춤 안함하고 문제를 풀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표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과거에 2010 버전 문제 출제됐던 거랑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얘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출력 형태를 보았을 때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 쪽으로는 어떤 효과가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체크를 풀어주셔야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글자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표 스타일이 있죠. 먼저 뭘 주셔야 되냐면은 그 표 스타일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체를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글자체를 먼저 주시고 표 스타일을 주게 되면은 이 글자체가 도둠 18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설정했는데 왜 안 돼 있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 스타일을 먼저 주시고 글자체를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고요. 차트 여러분들 제작하실 때 조금 쉽게 레이아웃을 잡으시려면 우리가 차트 제작하게 되면 아마 엑셀 창이 켜지게 될 거예요. 엑셀 창에다가 다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요. 엑셀 창을 닫으신 다음에 바로 차트 도구에요. 디자인 탭을 눌렀을 때 빠른 레이아웃에서 요 다섯 번째 거 레이아웃 5번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요런 데이터 표 형식의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일일이 수험자가 데이터 표라는 것을 꺼내오지 않아도 되고 또 차트 제목을 꺼내오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범례 같은 경우도 꺼내오지 않아도 됩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 5번을 처음에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레이아웃 5번 하게 되면 아마 불필요한 요소가 나와요. 그게 아마 축제목인데 축제목이 아마 조그만 글씨로 해서 이렇게 축제목 이렇게 적힐 거란 말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수험자가 별도로 삭제해 주시면은 금방 레이아웃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차트 유의사항은요. 이 괄호 2 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글꼴 도둠 16 외곽선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푼 다음에 이쪽으로 세부 조건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하고 세부 조건을 먼저 풀게 되면은 꼬여버려요. 왜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글꼴 도둠 16포인트가 이쪽에 차트 영역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먼저 안 하고 차트 제목이나 이런 걸 해버리게 되면은 차트 영역을 다시 설정을 했을 때 방금 설정했던 이 차트 제목이 도둠으로 다시 다 틀어져요. 크기도 마찬가지로 틀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영역에 먼저 들어가는 글꼴과 외곽선을 다 주고 내려가시는 것, 세부 조건을 내려가시는 거를 작업 순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곽선 같은 경우 적용을 안 하는 수험자들이 많아요. 깜빡해가지고 빼먹고 넘어가는 수험들 많은데 반드시 외곽선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축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축, 보조세로축 이렇게 있죠. 축에 요런 눈금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요 눈금을 주 눈금선이라고 하는데 기본축, 보조축 둘 다 잘 봐주셔야 됩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축서식을 들어갔을 때 보면은 거기서 주 눈금이 없음으로 체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없음이 아니라 주 눈금선을 바깥쪽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눈금선이 보이고요. 오히려 없애야 된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없음 쪽으로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선 표시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전에 2010 버전에서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 있어요. 도형인데 앞전에서도 도형을 똑같이 넣는 건 맞지만은 도형에 들어가는 효과가 좀 달라요. 기존에는 항상 도형을 채우기 색깔을 파란색으로 적용하고 투명도를 50%,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는 외곽선 없음이라는 거를 해야 됐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다 빠지고 스타일을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로 적용하게끔 나왔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하게 출제를 지금 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요 새롭게 출제된 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라는 거 이거는 도형 클릭했을 때 서식 쪽에 도형 서식 쪽에 보면은 도형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에 대한 도형 슬라이드인데요. 이 도형 슬라이드는 뭐 변화된 거는 없습니다. 앞전에 2010 버전에서 나왔던 유형과 똑같은데 다만 2010 버전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순서가 1번 다음에 2번이 아니라 2번 다음에 1번으로 출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시험 응시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연습했던 거는 1번 다음에 2번이었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먼저 하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가끔 2번부터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의 효과를 적용하실 때 올바르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바꿔 적용하지 않도록. 지금 문제에서는 3차원 광택이란 만화를 주게끔 되는데요. 얘가 광택이고 얘가 만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주는 수험자들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보통 스마트 아트 효과를 주실 때는 위에가 더 우선순위예요. 위하고 아래가 있다 그러면 이 위에가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위에가 먼저 나온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스마트 아트가 좌측과 우측으로 배열이 된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것이 요렇게 먼저 적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트에 있는 효과를 도형별로 뒤집어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반드시 그룹화까지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룹을 잡기는 잡았는데 가끔가다 한두 개 정도를 빼먹고 잡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잡을 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놓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애니메이션 자체를.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반드시 그룹화한 후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룹화를 진행할 때 스마트 아트까지를 제대로 포함해서 그룹을 설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그룹 잡았던 도형을 그룹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은 적용되었던 애니메이션도 풀려버립니다. 즉 애니메이션 효과가 풀리게 돼요. 그룹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그룹을 왜 풀어요? 라고 하는데 그룹을 푸는 이유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 효과를 내가 빠뜨리고 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도형을 잘못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스마트 아트를 잘못 골랐다라던가 그래서 내가 다시 적용을 해야 될 때가 보통 그룹을 풀게끔 되는데요. 그룹을 푸시게 되면은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풀린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약에 풀리시게 되면은 다시 그룹을 잡고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그 ITQ 파워포인트 시험을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제가 쭉 해서 나열을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 요 자료가 매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